안녕하세요. 웹서버와 와스에 대해 발표하게 된 모던의자의 4기 김주아입니다. 우선 발표의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정적 페이지와 동적 페이지에 대해 알아본 다음 웹서버와 와스의 동작 원리 그리고 그들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적 페이지의 동작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측에서 웹서버에게 공차의 홈페이지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보냅니다. 그러면 웹서버는 자신의 저장소에서 요청 경로에 해당하는 파일을 찾고 이 찾은 파일을 가지고 클라이언트에게 HTML, CSS, 이미지와 같은 전적 콘텐츠를 변환해 줍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비로소 자신이 원하던 공차 메인 페이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차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회사 소개, 메뉴 소개와 같이 정보 전달의 목적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모든 요청에 대해 동일한 웹페이지를 반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웹페이지들은 사용자의 아이디나 요청을 보낸 시간대 혹은 검색창에 입력한 정보 등의 요소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네이버 메인 페이지인데요. 이는 제 아이디로 로그인된 네이버 메인 페이지 일부를 캡처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코드를 보면 인포박스라는 div 태그 안에 저희 닉네임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정적 페이지는 자신의 저장소에 가지고 있는 파일을 그대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귀철님, 그렇다면 네이버의 웹서버에는 이렇게 수천만 사용자의 닉네임이 담긴 코드 파일이 각각 담겨 있는 것인가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네. 인터넷의 사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정적 콘텐츠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동적 웹페이지가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봤다시피 웹서버는 정적 데이터만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적 콘텐츠를 다룰 수 있는 서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와스라고 불리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와스가 동적 페이지를 생성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가 웹서버에게 요청을 보냅니다. 주아라는 아이디로 로그인된 네이버 메인 페이지를 요청하면 이번에는 웹서버가 와스라는 컴퓨터에게 이 요청을 전달하고 와스는 자신의 내부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DB에 접속을 하여 아이디가 주어인 사용자의 정보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의 닉네임이 제로라는 이 정보를 가지고 페이지를 만들어서 동적 콘텐츠를 생성하면 와스는 이 동적 콘텐츠를 정적 콘텐츠로 다시 바꿔서 웹서버에게 전달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응답이 가면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비로소 이렇게 자신이 원하던 네이버 메인 페이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웹서버는 요청을 받은 후 클라이언트에게 정적 콘텐츠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경우에는 로직 처리가 요구될 시에 동적 콘텐츠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웹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웹 서버의 기능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정적 콘텐츠와 동적 콘텐츠를 모두 다룰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 웹 서버를 거치지 않고 바로 클라이언트와 응답과 요청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길 텐데요. 그러면 간편하게 와스만을 사용하면 되지 왜 굳이 그 중간에 웹서버를 두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웹서버가 장애 극복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는 대용량 웹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다수의 서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오작동을 하면은 와스를 재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앞단의 웹서버에서 해당 와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먼저 막아두면은 클라이언트는 문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웹 애플리케이션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서버에 이상이 생겼을 때 내비 시스템으로 자동 전환되는 기능을 페일 오버라고 하는데요. 웹서버가 이 기능을 수행해 주기 때문에 웹 애플리케이션을 무중단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웹서버를 이용하는 두 번째 이유가 서버 부하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웹서버 역할을 해주실 분이 필요하거든요. 수영님 부탁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그냥 여기 웹서버, 화면에 나오는 웹서버에 이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어느 날 수영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보냈어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엄청 복잡한 로직도 수행해야 하는 웹페이지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영님은 요청을 와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랬더니 와스가 수영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영님, 저는 DB 조회도 해야 하고 다양한 로직 처리도 해야 하고 너무너무 바빠서 그런데 혹시 정적 콘텐츠만 수영님이 좀 처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수영님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네. 해야죠. 정말 다행히도 웹서버가 수영님과 같이 마음씨가 착해서 와스의 부하를 줄여주기 위해 정적 콘텐츠는 자신이 바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와스는 기본적으로 동작 콘텐츠를 다루기 위해 존재하는 서버이기 때문에 만약 와스가 정적 콘텐츠도 같이 다루게 된다면 서버의 부하가 커져서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적 콘텐츠는 웹서버가 바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서버의 부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웹서버가 리버스 프록시 서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버스 프록시 서버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대신 받아서 내부의 서버로 전달해주는 컴퓨터를 이야기합니다. 네, 글로 보면 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글로 보면은 이게 웹서버가 없이 와스와 클라이언트가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누군가가 해킹을 시도하게 되면은 로직을 처리하고 DB에 접속을 하면 와스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웹서버를 두어서 이 웹서버가 리버스 프록시 서버 역할을 해주면 이렇게 해킹을 해도 와스 쪽은 안전하게 보호가 되기 때문에 보안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2대 이상의 와스가 사용이 될 때는 리버스 프록시 서버가 하나의 요청을 여러 개의 서버로 나눠 처리하는 로드 밸런싱으로 수행해 주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웹서버의 사용 이유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고요. 웹서버는 회사 소개, 음식 메뉴 소개 등 정적인 페이지를 처리해주고 동적 콘텐츠 제공을 위한 요청 전달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의 경우에는 내부 로직을 통해 결과를 처리하고 동적 콘텐츠를 생성하고 프로그램 실행 환경 및 DB 접속 기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론은 웹서버도 와스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와스와 웹서버를 함께 사용하여 웹 아키텍처를 구현하면 좋은 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